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새날이 밝았습니다. 새날이 아닌 날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2024년 어제로 딱 절반을 보내고 7월의 첫날을, 그것도 월요일에 맞으니까 더욱 새롭고 각오도 단단해지는 것 같습니다. 총선이 있는 올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꿈꿨습니다. 민심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심판해서 무도한 정권을 종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출발했지요. 아쉽게도 조금 못 미쳐서 마지막 고비를 남겨두고 있는데요. 새로운 오늘 다시 한번 각오를 다져봅니다. 지금 현재 윤석열 탄핵 소추안 발의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청원 8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다고 바뀔까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바뀝니다. 바꿀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결코 바꿀 수 없습니다. 새로운 아침,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 1번지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먼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주춤하던 구독자 증가세가 다시 탄력이 붙었습니다. 주말에만 3,000명 넘게 구독을 해주셔서 지금 현재 42만 5,784분이신데요. 구독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생방송이나 다시 보기로 보시는 분 중에 구독 안 누르신 분은 꼭 구독 눌러주시고요. 우리가 50만, 100만 정어리가 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도록 하십시다.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오늘 아침에 제가 댓글 인사창에 탄핵열차 출발하겠습니다. 탄핵열차에 타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그러면서 탄핵열차 탑승하신 분들께 안내 말씀드렸는데요. 이 열차 종착역은 탄핵역입니다. 종착지까지 무슨 일을 하시든 상관없지만 한 가지 주의사항, 졸면 안 됩니다. 선로 곳곳에 위험한 것들이 깔려 있으니까요. 저희가 전방을 주시하면서 가겠습니다만 여러분께서도 졸지 말고 함께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드렸더니 변함없이님, 탄핵열차 연료비에 보탭니다. 더욱 가열차게 운행해 주십시오. 졸지 않겠습니다. 라면서 슈퍼챗 5만 원 보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연료 잘 떼서 잘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토요일 사랑의 빵 만들기 행사 잘 마쳤다는 보고 드립니다. 애청자님과 김성환 평론가, 또 신인규, 장윤미 변호사 등 모두 24분이 참석해서 독거인들에게 전달해 드릴 빵 함께 만들었습니다. 즐거운 교제의 시간도 나누었는데요.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아쉬워하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 또 한 번 이런 행사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고 감사한 자리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빵이 참 맛있게 보이죠? 예. 여러분께 보고 드렸습니다. 7월의 첫날입니다. 오늘부터는 요일별 패널 편성을 조금 바꿔봤습니다. 주말에 우리 탄핵 집회도 열리고 계속 그러는데 생생한 목소리 좀 듣기 위해서 현장에 다녀오신 분들 좀 모셔보기로 했습니다. 오늘
7월의 첫날 월요일 함께하실 세 분 패널 소개합니다.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구교영 경향신문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에 훨씬 더 팡팡 신이 좀 나고 힘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주말 집회 잘 다녀오셨나요? 네, 제가 말씀드린. 근데 잘 다녔는데 네.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집회 중에 가장 슬픈 피켓이었습니다. 이렇게 노래 가사를 제목으로 붙여서 해병대 해병연대 분들 했는데 구 기자님도 많이 시해 보셨지만 이런 구 못 보셨죠? 네, 처음 본 것 같습니다. 핑꽃 한 송이. 아우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네. 8순이 넘은 해병대 예비역도 오셔가지고 윤석열 안 보는 것이 진짜 안보다. 아, 안 이런 보인다. 패러디까지 하면서 네 대단했습니다. 뭐 이언주 의원의 표도 지금 화제가 되고 있고요. 뭐죠? 아버지가 해병이셨더라고요. 아. 정말 엄격하게 자랐는데 나라 사랑하는 마음, 동료 사랑하는 마음이 어르신이 돼서도 가득했대요. 근데 이 젊은 해병을 죽여놓고 다 발뺌하고 후임자한테 책임 따는 거 보면서 막 사자우를 터뜨리셨. 그래서 이렇게 태극기까지 흔들면서. 예. 근데 그 집회가 이제 이채양명주 태극기가 우리 집회입니다. 것 됐습니까? 예, 우리 것 됐습니다. 예. 앵커님 그리고 그 집회가 이채양명주 집회장이었다는 게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 용산 관저 앞에 이채양명주 시민연대 이채양명주 집회, 농성장의 해병대 예비역연대가 대거 결합해가지고 집회가 열렸고 야육당 지도자들이 다 왔었습니다. 잘 다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안진걸 소장님, 임세은 대변인님 이렇게 월요일 날 패널로 나오셨으니까 주말에 했던 집회 소식도 좀 전해 주시고 이제 또 탄핵 집회 계속 가열차게 시작되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매주 열리고 있는데 사람이 이제 다시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7월 중순에 최상병님 억울한 사망 일주기 때 맞춰서 아마 수십만, 수백만의 국민이 집결한 대규모 범국민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7월 13일 토요일 날, 또 7월 19일 날 기일, 그리고 그 주 토요일 이렇게 그 주간에 엄청난 임팩트가 몰려들 거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침에 탄핵열차 말씀을 드렸더니 김일웅님 탄핵열차 좌석 번호가 저는 40만 5172번이네요. 금요일 오후 1시경에 좌석 번호 받았습니다. 40만 5172번 받으셨군요. 구교영 기자님, 네. 오늘 아침에 보니까 80만 명을 넘어섰던데 혹시 맞습니다. 지금 네. 몇 명이나 청원? 제가 지금 안 그래도 예. 사실 이 방송이 시작하기 2분 전에 국회 국민동의 청원 사이트를 켜고 예. 대기인 수를 기다리고 있는데 분명히 처음 봤을 때 18,000명이었거든요. 네. 10,000명이 지나서 현재 대기는 8,334명이어서 대기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들어가질 못하기 때문에 현재 얼마나 청원에 더 동의하시는지를 모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탄핵 동의 청원 그 수가 지난 27일부터 급속도로 빨라지고 있습니다. 예. 20일 날 등록이 된 다음에 23일 요건이 5만 명을 훌쩍 넘겼고요. 27일에는 23만 명을 넘겼는데 그게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주말을 거치면서 늘어서 오늘은 급기야 80만 명을 오전에 넘어서는 기염을 통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80만 명을 넘어섰고 아마 오늘 중에 100만 넘을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예.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세요. 저도 주말에 이런 문자를 지인한테 받았는데 그 지인께서 이런 글을 보내셨어요. 근데 이거 누가 장난치고 있는 거 분명하죠 하면서 접속 대기 중입니다. 이 화면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글쎄요. 실제로 동시 접속이 많아져서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한번 보십시다. 그랬더니 뭔가 많이 수상합니다. 대한민국 국회 홈피가 이 정도 트래픽을 소화할 수 없을까요?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셨어요. 그렇기도 해요. 임세은 대변인님. 네네. 국회 홈페이지 뭐 이 정도 들어왔다고 다운되고 접속이 안 되고 그런다는 것도 좀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국회 홈페이지가 무슨 그 우리 연예인들 아이돌 BTS 무슨 콘서트 접속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인기가 많은데 의도적으로 트래픽 제한한 거 아니냐라는 설도 나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저는 국민의 민심을 보여준 바로미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대기가 좀 많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요.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예. 이게 지금 이 정도까지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이제 국민들이 어느 정도 이게 얼마나 열망적이냐면 팁을 줍니다. 대기 빨리 들어가는 법. 근데 제가 본 대기 빨리 들어가는 법은 대기 상태에서 비행기 모드로 바꾼 다음에요. 그 비행기 모드를 잠깐 풀면 접속이 좀 빨라진다. 그런 얘기가 저도 그거 나옵니다. 받았어요. 네. 지난 주말 사이에 엄청난 꿀팁으로 돌아서
저도 시골 친구들 밤에 올렸더니 야, 징그러 고맙다. 바로 됐다야. 아, 실제로 되던가요? 예, 이렇게 그 확인해주는 연락도 받았는데요. 현재 87,302명이 돌파되고 있습니다. 80만? 그러니까 그 청원 사이트가 접촉이 안 되니까 80만이요? 87만이요? 80만 7,309명. 예. 말하는 순간 계속 올라갑니다. 이 사이트가 뭐냐면요. 앵커님, 그리고 우리 애청자 여러분. 캔들.고봉스.com인데요. 예. 캔들.gobongs.com으로 들어가시면 예. 희한하게 신기하게 이제 촛불행동 측에서 만든 건데 아하. 실시간 동의 수만 먼저 여기서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청원 사이트도 바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들어가면 2시간도 기다려야 되는데 제가 이제 국회 쪽에 확인해봤습니다. 주말에 저도. 그래서 지금 의장실은 서버 증설에는 시간이 걸려 예산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보유하고 있는 서버를 최대한 가동하는 조치를 해서 개선했다고 하는데 접속자가 폭주를 하는 겁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청원이 대인기였잖아요. 예. 그때 그래서 청와대는 청원이 하도 사람 많이 몰리니까 그걸 잘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네. 근데 상대적으로 원래 청원권이 있는 국회 사이트는 찬바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버 증설 안 해놓은 겁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확인된 게 10,000명, 20,000명만 국회 사이트로 들어가도 청원 사이트 들어가도 접속이 폭주된 걸로 간주되었구나. 그래서 국회도 지금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네. 청원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과 국회의장이 메시지를 냈습니다. 네, 냈습니다. 자기들이 네. 이건 좀 문제가 있었다. 네. 청원 인프라를 개선하겠다라고. 예. 그래서 그렇게 해야죠. 사실 뭐 일부러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네. 드니까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안진걸 대표님 말씀해 주신 대로 우원식 국회의장이 전날 SNS를 통해 가지고 공식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내용이 뭐냐면 현재 대규모 국민청원 참여로 국회 디지털 인프라가 그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서버 증설 등을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이렇게 명료하게 말을 나눴습니다. 네. 지금 막 해결법 해서 많이 올라오는데요. 모바일에서는 사이트 접속 상태에서 비행기 모드로 갔다가 다시 해지하면 청원 동의가 가능하고 PC 모드에서는 사이트 접속 상태에서 인터넷 연결을 해지했다가 다시 접속하면은 또 정상 동의가 가능하다. 이런 아이디어를 보내주셨네요. 꿀팁입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국회 역사상 최대 청원이거든요. 네. 아마 우리 애청자들께서 그런 이제 하도 속상하니까 이거 누가 고의적으로 방해하느냐라는 이제 당연한 지적이나 상상할 수 있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처음에는. 근데 국회 역사상 최대 청원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청원은 생각해 보시면 우리 임세무 대변도 있지만 100만 넘은 청원도 여러 건 있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 청원이죠. 네, 그때는. 청와대 청원은 그래서 이제 서버 같은 걸 잘 갖춰놓은 거죠. 근데 국회는 한 번도 이렇게 100만에 근접한 적도 없어요. 이게 처음이어가지고 네. 근데 국회 내심 좋아한답니다. 왜냐하면 국회에 청원 코너가 있다는 게 이번에 국민들이 알려졌으니까. 대부분 알게 된 거예요. 그 전에 청원법에서 청원이 보장됐는데 오프라인 청원만 받아준 거예요. 국회가요. 그나마 민주당 국회의장들 들어서는 온라인 청원을 개설했는데 안 알려졌는데 이번에 엄청 알려져서 놀라운 건 다른 청원들도 동의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들어간 김에 이거 괜찮은 청원이라고 동의하고 나온다는 거죠. 하여튼 이런 현상이 빨리 해결이 돼야죠. 아직도 의심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퍼스9님. 클라우드 서버의 경우는 트래픽이 많더라도 서버 접속이 지연되지 않습니다. 이건 서버 관련해서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면 지금 상황은 의도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런 의견 주셨으니까요. 예, 그런 지적들도 제가 꼭 전달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지금 이렇게 그야말로 쓰나미급 아닙니까? 왜 이렇게 몰립니까? 저는 국민들이 총선 끝나고 화끈한 변화를 기대했는데 그렇게 바뀌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보여주나 하고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다가 이 방법이 있구나라고 알려진 뒤로 이쪽으로 지금 탈출구를 찾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넘어야 할 길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100만 명 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고 곧 200만, 300만, 500만, 1000만까지도 갈 거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구교영 기자님, 네.
지금 국회 청원은 본인 인증을 해야 되는 절차가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이렇게 80만 명을 넘어섰다는 것은 네. 얼마나 그 뜻이 강렬한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기본적으로 아까 우리 앵커님도 소개해 주셨지만은 4.19 총선 참패 이후에도 국정 운영 기조가 바뀌지 않은 데는 실망감이 컸던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제 국민 동의 청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던 포인트가 뭐냐면 지난주에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대통령이 조작 혹은 유도 세력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에 대한 실망감이 다시 한번 수를 늘리는데 기여를 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결정적으로 또 이번 폭발적인 증가세 기름을 부은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최근에 회고록을 냈지요. 그 회고록에 이런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을 때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정말 놀라운 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어떤 얘기였습니까? 아니, 이상민 장관 그거 좀 빨리 해임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지금 그럴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한 얘기가 제가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은 내 말이 다 맞지만 자신이 이태원 참사에 관해 지금 강한 의심이 가는 게 있어서 아무래도 결정을 못하겠다. 뭔가 그랬더니 이 사고가 특정 세력에 의해서 유포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럴 경우에 이상민 장관 물러나게 한다면 그것은 좀 억울한 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가 그 엄청난 참사가 났는데 이게 특정 세력이 만든 사건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임세현 대변인님? 말이 안 되죠. 아니 억울한 일일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억울한 분들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억울한 거예요. 이상민 장관의 억울함만 눈에 보이고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억울함 눈에 안 보입니까? 어떻게 이따위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문제의 포인트들이 있는데 지금 이 말이 과연 맞냐 아니냐 이제 진실 공방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진표 의장의 회고록이 틀리다면 대통령실에서 강하게 사실관계에 대한 요청을 오히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반박 대신에 뭔가 왜곡됐다는 식의 애매한 표현으로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무슨 대화가 어땠는지 대통령실에서 아니 그냥 우리 양자로 물어보자. 나 이런 말 아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마 대통령실에서 저기 이제 두 분이서 대화를 아마 했을 거고 주변에 아마 스태프들이 다 있었을 거예요. 대통령 옆에 항상 다 있으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말한 언어는 거의 다 기록이 되거든요. 그럼 기록물 까면 됩니다. 억울하면. 근데 못 가잖아요. 기록물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 진수희 전 장관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의도 연구원에서 실제로 보고서가 올라갔었고 그 보고서 안에는 이상민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라는 이제 얘기의 보고가 올라가니까 대통령께서 경로하셨다잖아요. 경로 자주 하시니까. 거기서도 어떤 XX가 그랬다 그래? 라는 식의 발언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했어요. 그렇다 보면 그게 이게 일관성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김진표 의장의 말이 조금 더 무게감이 있다. 그리고 회고록이니까 저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뭐 파장이 커지니까 이제 또 뭐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뭐 사적인 얘기를 이렇게 왜곡하고 뭐 그러니까 김진표 의장이 정제되지 않은 극단적인 소수 의견이 보고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전하려는 취지였다. 이렇게 한 발 물러섰지만 말입니다. 김진표 의장이 단순히 회고록에만 쓴 게 아니고 박홍근 원내대표하고 얘기를 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었다는 거죠. 박홍근 전 원내대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대통령께서 이 이태원에 대한 또는 이태원 소위 그 축제와 관련된 할로윈 축제와 관련된 거에 대해서 충분한 인식을 못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남아 쪽에 음식을 파는 식당 뭐 몇 개 정도 있고 그래서 제대로 뭐 술집이나 볼거리도 없는데 그렇게 많은 인파가 몰렸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고 또 뭐 MBC, KBS, JTBC와 같은 그런 언론사에 대해서 좌파 언론이라고 지칭하면서 이런 언론사들이 그 축제 2, 3일 전부터 계속 사람들이 그쪽에 몰리도록 유도한 거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자기들이 그 아는 그 지인의 그런 이제 제가 메모를 해놓은 거에는 부녀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아버지와 딸이라는 것인지 이렇게 저는 그렇게 메모되어 있던데, 그 지인의 부녀도 이런 이제 기사를 보고 뒤늦게 구경을 갔다가 또 사고가 났다, 이렇게 표현이 좀 되어 있어요. 그냥 제가 쓴 내용에는 그게 그냥 우발적인 사고의 발생이 아니었다. 특정한 세력이나 또 그런 이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범죄적 사건으로서의 의혹도 있다라고 언급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그 이야기를 듣고 의장께서 깜짝 놀랐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먼저 규명하지 않고 행정안전부 장관을 먼저 사퇴시켰다가 나중에 결국 그런 사실이 범죄로 확인될 경우에, 그러면은 정말 이 좌파들의 주장에 말려 들어갔다, 무책임하게 장관을 먼저 사퇴시켰다라고 하는 꼴이 되지 않겠냐 하면서 그런 그 책임의 문제는 수사를 다 마무리한 후에 지기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언급을 했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신 상태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런 엄청난 참사가 났는데 일단 이상민 장관 책임 묻지 않는 것은 본인이 이야기했던 대로 어떤 책임을 따박따박 묻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냥 그 주장을 이어갔다면 그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참사가 MBC, KBS, JTBC 이런 데서 야 거기 뭐 가자 막 이렇게 부추기게 해서 사람 많이 모이게 해놓고 밀어가지고 이런 사고가 났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 구경훈 기자님, 네. 대통령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가 않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 박홍근 그 전 원내대표의 메모에 보면은 당시에 용산서장이었던 이임재 전 서장 관련된 얘기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 한 명 경찰관이 간부가 굉장히 무능했기 때문에 이런 참사를 불러왔다고 지적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논리의 연장성이 어떤 게 떠오르냐면 당시에 용산서장을 두고 이분이 이제 2022년 1월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이제 임명된 거는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해 10월에 사고는 났는데 취임 후에 사고 나자 어떤 얘기들을 극우 유튜버들이 퍼뜨렸냐면 문재인이 알박기 했다, 혹은 북한이 개입했다라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했었는데 혹시나 그런 주장까지도 인식한 게 아닌가라는 굉장한 그런 의심이 들고요. 더군다나 이분이 무능한 경찰이라고 표어를 했다는데 실제로 보면 이분은 경찰대 국위 출신이고요. 수서경찰서에서 경비과장, 강서경찰서의 보안과장을 지냈고 서울경찰청에서 위관리센터장도 지냈습니다. 더군다나 용산서 당시 상황을 복기해 보면은 당일에 그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현장에 헬로윈 축제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대통령실 앞에 집회가 있다 보니까 이분이 그 일을 먼저 막치고 뒤늦게 온 겁니다. 그런 전후 관계에 비춰봤을 때도 이렇게 개인에게 책임을 몰고 물리는 행태는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날 이제 집회 주최자였으니까 제가 너무 상황을 잘 알죠. 삼각지역 쪽까지 행진했는데 삼각지역에서 차단을 합니다. 그래서 해산된 시간이 8시 10분쯤입니다. 그러니까 집회 쪽에 경력을 너무 많이 보낸 것도 사실이고 필요 이상으로. 근데 해산한 시간이 8시 10분쯤이기 때문에 시위대가 남아있어서 경찰병력을 안 보냈다는 것도 그것도 사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미 관제에도 여러 기동대가 있었고요. 서초동 아크로스타에도 여러 기동대가 있었고 아직 이사 가지 않은 관제에도 기동대를 보내놨고요. 그 다음에 시위대는 해산했는데 그냥 용산 집무실을 철통같이 방어하느라고 10시까지 용산경찰서 대부분 잡아놓은 겁니다. 근데 그 사이에 막 112 신고가 빗발쳤는데 저는 정말 이번에 그 유튜브 음모론이 맞다고 생각하는 게요. 일단 그 여러 유튜브가 음모론을 퍼뜨렸잖아요. 그 유튜브가 가로세로 연구소라는 곳에는요. 안진거리 시위대 가서 뒤에서 밀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귀여운 호랑이님이 그 글을 보내주셨어요. 맞습니다. 안진걸 소장님 가로세로 유튜브에서 이태원 참사 배우가 안진걸 소장님이다 이렇게 주장했다는데 2번 연속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형사 소송하려다가요. 해야죠. 세상에 이렇게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너무 말도 안 되는, 저는 8시 10분에 집회 끝나자마자 오마이TV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알리바이도 다 있는데 설령 제가 이태원 참사 현장에 갔다 하더라도 와 우리 젊은이들이 이렇게 많이 모일 거나 하고 함께 응원하러 갔겠죠. 근데 가보지도 못했는데
그런 음모론이 난무했는데 윤석열이 그걸 어떻게 믿었냐. 자, 정말 말합니다. 그 유튜브 많이 본다는 건 너무나 많이 소문나있고 그 유튜브들이 지가 전화 받았다 자랑을 하죠. 두 번째, 윤석열이 1박 2일 만에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현장에서 여기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 하면서 굉장히 너무나 어떠한 인간적 고뇌나 연민도 슬픔도 없이 이야기한 다음에 압사라고 내진탕이겠지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나면 이게 방송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럼 어떤 거냐면요. 단 하나도 현장에 대한 것을 자기가 확인도 못했고 보고도 안 받고 1박 2일 동안 어디선가 술을 많이 마시고 어쩔 수 없이 왔는데 생각나는 것은 유튜브들이 뭐 사람 별로 안 왔겠지. 뭐 좌파 언론이 선동의 사람 모였다 하더라도 설마 압사하겠어? 그 예를 들면 집회 현장에서 체류탄 터짐이나 백골단 때도 맨날 사람들 도망가다 보면 걸려 넘어져 가지고 내진탕 당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게 상상하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전혀 공부도 현실도 파악 안 하고 그냥 자기 머릿속에 또는 유튜브에서 들은 이야기만 갖고 온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엉뚱한 말을 했고 12월이 되도록 김진 부장을 만난 게 12월입니다. 온갖 음모론이 전부 다 근거 없다는 게 밝혀져 있는데 언론에 의해서든 경찰에 의해서든 그걸 믿지 않고 12월까지 그 음모론을 김진표한테 그것도 진지하게 떠든 것이죠. 예. 그 대통령 지금 아까 저기 박홍근 의원의 그런 증언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 현실 인식과 모든 사실관계가 전혀 확인이 안 됐다고 생각해요. 어디서 이렇게 얘기했대잖아요. 이태원에 대해서 거기 동남아 식당 몇 개 없고 술집도 별로 없는데 뭐 볼 게 뭐가 있어라는 인식. 제가 틀렸어요. 일단은 동남아 식당 몇 개 있는 곳이 아니라 거기 굉장히 유흥가 많고 번화합니다. 가보신 분들은 알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저 인식 자체가. 그리고 또 하나. 이태원은요, 할로윈 때마다 거의 성지예요. 이게 하루 이틀이 된 게 아니라 매년 이태원 하면은 할로윈 때 많이 가는 곳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날 이태원 사고도 어느 정도 예방이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매년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매년 축제하고 사람 많이 모이고 했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건데 마치 대통령의 인식은 현실감과 아무것도 없이 야, 거기 아무데도 사람도 안 가는데 그날만 왜 유독 많이 왔을까? 라는 음모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왜? 좌파 언론이 떠들어서 이태원에 가 해서 젊은 사람들 안 가는 건데 간 거다. 그리고 거기서 뭐 누군가 아보카도 오일을 뿌려가지고 뭔가 이상한 일이 발생해서 만들어낸 사고다라고 인식하는 거잖아요. 저 말이. 그러니까 사회적 대참사에 대한 문제의식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정부 하에 내가 집권하고 있을 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시고 희생된 사회적 대참사에 대해서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남의 탓하고 어디서 만든 거다 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그 정보의 근원지는 본인이 즐겨보는 극우 유튜버라는 거 아니에요. 매우 심각한 것입니다. 그 유튜브 음모론 정황제 하나 더 설명드릴게요. 요건 제가 좀 잘 아는 부분이 아니라서요. 구기용 기자님께서 이임재 전 용산서장 이야기하셨잖아요. 실제 그 유튜브 그걸 엄청 퍼뜨렸는데 박홍근 원내대표가 그걸 지적했잖아요. 자,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해피면 보니까 용산서장이 한평 출신이니까 또 전라도 출신이 문재인 어쩌고 사태를 악화시켰다. 고의적으로 참사를 해가지고 정권을 위기에 빠뜨리려고 했다는 음모를 퍼뜨린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경찰 문건에도 이걸 유가족들이 모이고 또 좌파들이 개입하면 정권에 문제가 되니 그걸 차단해야 된다는 게 나옵니다. 당시에. 정확히 맞아떨어지잖아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임재 이야기를 하는데 이임재 이야기를 한 얘기가 또 있습니다. 사실 윤석열의 최측근은 김강호 서울경찰청장이었거든요. 근데 원래 서울시내 모든 집회나 안전사고의 총책임자는 서울경찰청장과 서울시장입니다. 그리고 그 윗단계로 올라가서 지방자치와 경찰 총괄은 이상민 장관입니다. 근데 본인이 이상민, 김강호를 너무 사랑합니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요. 그 사람들한테 불똥 튀기면 안 되거든요. 끝까지 지금도 비호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마침 유튜브 보니까 이임재 이야기 나온 거네요. 그래서 윤석열 그때까지 잊지 않고 있다가 이임재 이야기를 김진표한테 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임재란 자가 무능한 자고 문재인 정부, 마치 우리 정부에 심어놓은 뿌락지 같은 그런 정확하게 그렇게 표현 안 했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게 유튜브가 퍼뜨렸던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논리가요. 그래서 결국 검경수사팀이 김강호를 구속해야던 의견 냈는데 당시 한동훈이라든 이상민이 다 그걸 짓밟아가지고 이게 캡스 특종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구속도 못했고요. 마지막까지 기소도 못하게 했는데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용산서장하고 용산구청장한테 책임을 다 떠넘겼는데 그거로는 여론이 진정이 안 되고 유가족도 도저히 안 되니까 최근에 정말 마지못해서 김강호를 가장 뒤에 불구속 기소한 상태 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부길님 이제야 풀렸어요. 바닥에 기름이 그래서 현장 가서 여기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뇌진탕이 아니고 일에 씨부린 게 이거였네요. 그러셨고요. 똘끼 있는 건희님 김건희가 한 말이 현실이 되네요. 내가 정권 잡으면 검경찰들 알아서 기른다. 유경님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건 무식한 놈이 철학과 소신을 가졌을 때다. 김민영님 매년 일방통행했는데 왜 그 해만 안 했는지 그것도 꼭 따져야지요. 그런 글 주셨는데요. 자, 김진표 의장이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하는데 대통령실 대응도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제 의견보다도 오늘 아침 한 보수 매체 사설 내용을 소개해 드릴게요. 대통령실의 대응도 의아하기만 하다. 독대를 요청해 나눴던 이야기를 멋대로 왜곡해서 알리는 것은 개탄스럽다고만 했지 무엇이 어떻게 왜곡됐는지를 밝히지 않으니 말이다. 그러니 대통령실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지 않고 왜곡됐다고 주장하는 배경에는 뭔가 구린데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궁금증만 증폭된다. 실제 많은 국민이 아직까지 이상민 장관이 경질되지 않은 이유를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김 전 의장의 회고록에 고개를 끄덕이는 이도 많다. 그렇다면 윤 대통령이 국민에게 직접 선제적으로 발언의 진위와 입장을 명쾌히 밝혀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돌이켜보면 최상병 사건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도 초기에 적절히 신속 대응하지 못하고 시간만 끌다가 스스로 위기를 키웠다.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신뢰 회복 없이 아무리 민생을 외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신뢰는 저절로 얻어지는 게 아님을 이젠 알 때도 됐다. 보수매체 사설입니다. 구경영 기자님.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 21대 국회 통과된 법안이 있습니다. 바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인데요. 그 법령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국회 특별조사위원회가 설치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야 간에 합추대를 통해서 돼야 되는데 지금 이게 지난달 20일에 명단 구성이 됐어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아직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힐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가동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이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밝혀야 하는 부분들은 결국은 대통령이 이런 정책적인 인식이라는 것이 집행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를 밝히는데도 주목이 되어야 할 것이고, 가령 예를 들면 당시 참사 당시에 검정색 근조 리본을 해야 되는데 근조 글자가 없는 리본을 공무원들이 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된 배경이 혹시나 윗선의 그런 그 정황 증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는 계기로 특조위가 제대로 가동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때도 사실 근조 거꾸로 달고 예. 그다음에 이름 없는 데 가서 조문하고 할 때도 왜 저런 이상한 일을 하지?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근조 그대로 하고 이름 그 피해자들 이름 있는 데 가서 조문하고 하는 너무나도 상식적인 일을 매우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해결한단 말입니까? 그러면은 우리 국민들이 매우 불행한 것이 항상 이런 비상식적인 일이 일어날 때 뭐를 찾냐? 첫 번째, 천공을 찾습니다. 두 번째, 김건희 씨를 찾습니다. 이 두 개가 정상적인 말이 됐냐고요.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근본에 들어가다 보면 이 둘이 어김없이 있었다라는 게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국가적으로. 그 두 사람이 어김없이 등장하는 것 참 큰 문제죠. 도대체 국정을 어떤 기조에서 어떤 자문을 받아서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고요. 특히나 이제 정말 걱정되는 부분이 이건 취임 초기부터 취임 전부터 문제가 됐던 건데,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들여다보는 것이 정상적인 매체가 아니고 보수 극우 유튜버 이런 것만 쳐다보는 모양이에요. 뭐 몇몇 알려져 있어요. 같이 만나서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그랬다는 얘기도 다 들려오고요. 국정을 그런 사람들한테 의존해서 한단 말입니까? 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이 부분을 지적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대통령실은 이 내용에 대해 부인하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보인 비정상적인 행보를 보면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참사 다음 날 현장을 방문하여 압사라는 보고에 뇌진탕 같은 게 있었겠지라고 발언합니다. 비좁은 골목에서 대규모 인파가 몰려 참사가 일어난 현장에서 뇌진탕이라니 의아했는데, 극우 유튜버가 제기한 음모론 중 하나인 길에 오일을 뿌렸다는 것에 근거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국정 운영을 하는데 주요 판단 기준과 근거가 극우 유튜버라면 윤석열 대통령의 판단력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공감 능력만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음모론을 두고 혼란이 커지자 경찰은 신속히 조사했고 이미 11월 초에 모두 무혐의로 결론을 짓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한 달이 지난 뒤에도 계속해서 음모론에 무게를 싣고 있었다는 것은 비상식적입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여전히 재임 중인 것을 보면 지금도 음모론을 믿으며 이 장관을 물러나게 하면 억울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안진걸 소장님, 예. 그 본다는 게 누구예요? 뭐 본인들이 여기도 나오는데 신의 한수 TV도 나오고요. 예. 이번에 그 음모론 퍼뜨렸던 유튜브들 언론에서 지적을 하잖아요. 이봉규 TV도 나오고요. 예. 뭐 서정욱 변호사 관련된 TV도 많이 본다 그러고요. 서정욱은 따따부따도 많이 그때는 본다 개인 그러고. TV, 유튜브는 없었고 요즘에 만들었으니까.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 사람 출연하는 거 예. 봤다는 거겠죠. 뭐 이건 직간접적으로 본인들도 뭐 대통령이 본다고 막 밝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봉규 TV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다 이 음모론이 나왔던 겁니다. 심지어 다시 한 번 하면 정말 안진걸이 가서 시위대 데리고 와서 밀어버렸다니. 정말 지금이라도 고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냥 넘어갔는데 지금 깜깜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제대로 고소도 안 하고 고발도 안 하고 민형사도 안 해가지고 사실 이거 100% 승소한다 그랬거든 다. 그러니까 더 거짓말 퍼뜨리고 윤석열 같은 사람이 더 믿고 국정이 그걸 반영하고 있는 걸 생각하니까 정말 뿌리 뽑아야 되는데 오늘 이상한 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때 근조를 못 달게 한 것만 아니라요. 지침으로 참사란 말을 못 쓰겠습니다. 예. 그래서 참사로 썼던 분향소들 있잖아요. 현수막을 다 뜯었습니다. 예산 낭비까지 있었습니다. 사고로 바꿉니다 갑자기. 그리고 뭐 임소연도 지적하시는데 영정, 조남 아무것도 없는 사실 우리 일찍 조문 갔는데 영정이나 분향소가 안 받쳐 있으면 사실 조문객들도 기다리잖아요. 돌아오고 나중에 오거나. 네. 그건 기본이거든요. 살아생전의 모습이나 최소한의 망자의 존함을 알면서 그에 대한 지극한 추모의 마음으로 요즘은 장례식장 가보면요. 그분이 생전에 어떤 걸 했는지 영상으로 보여주는 서비스가 자리 잡았습니다. 그건 그분에 대한 최소한의 추모의 기본이거든요. 그분의 삶과 이력. 근데 그것도 못 하겠어요. 그 다음에 유가족들이 모이려고 했는데 무슨 병원에 유가족들이 많이 계셨는데 갑자기 시신을 다 분산시켜가지고요. 유가족들이 이건 증언한 거예요. 유가족 모임을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시신이 다 막 멀리 옮기대요. 막 강원도에서 돌아가신 분을 충청도로 옮기고. 이게 모든 게 그러니까 하나는 극우 유튜브의 그 농간을 그대로 따랐고 하나는 혹시라도 참사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상 옛날 독재 정권 시절에도 최소 행안부 장관 정도는 이런 큰 사고면 책임을 지잖아요. 국무총리까지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거 책임지기 싫으니까 자기 측근 비호하고 싶으니까 유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세월호 유가족들처럼 한맺힌 투쟁 못하게 하려고 이런 공작을 했다는 경찰 보고서 당시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지금 더더욱 확신이 듭니다. 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 이상민 경질해야 된다라는 보고서를 여의도 연구원이 올리니까 욕설을 해가면서 이런 걸 누가 올렸어 경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곧바로 여의도 연구원장이 바뀌었다는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민주당의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이상민 장관과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많이 또 알려져 있잖아요. 굉장히 그 신뢰하고 아끼는 후배. 그 제가 알고 있는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드리면 그 직후에 여의도 연구원 차원에서 이상민 장관 이제 경질을 해야 된다라는 보고서를 용산에 올렸다는 거죠. 올렸는데 그 보고서를 접한 대통령께서 엄청나게 소위 요새 말로 경로 하시면서 어떤 XX가 이거를 올렸어라고 하시고 나서 그 직후에 여의도 연구 원장이 잘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 걸 보면 지금 이 국회의장과 대통령이 나눈 이야기가 이제 지금 이제 어차피 국민들에게 소개된 이 장면에서 국민들이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지가 대강 답이 나오는 것 같아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안타깝고요. 민주당이 아니고 국민의힘입니다. 예,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MB 때 아마 장관이죠. 여당 내부에서도 저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내부에서 여의도 연구원장이 바뀌었을 때 어떤 일 때문에 바뀌었는가? 그거 바꿔야 된다. 이상민 장관. 어떤 새끼가 이거 바꾸라고 그랬어.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윤세현 대변인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자주 쓰는 용어가 그 말한 그 새끼 말 되게 자주 쓴대요. 네. 그러니까 집에 개새끼가 많아서 그런가? 그럴 수도 있고. 그보다 더한 말도 많이 쓰신대요. 이준석 대표한테도 이 새끼 저 새끼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예, 어쨌든 여당의 대표인데. 그런데 지금 보통은요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집권당이면 그런 보고서 수시로 올라가요. 대통령실에서 다 확인합니다. 웬만큼. 그런데 저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답을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실의 반응이 참 신기하단 말입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도 이제 청와대에 있었을 때 보면 그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 대한 이런저런 뭐 카더라나 마나 말이 있으면 우리가 확인을 해줘야 돼요. 맞다 아니다에 대해서. 그런데 대통령실은 지금 의장 그 김진표 의장의 말에 대해서 그냥 오히려 되게 애매하게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정치인이 해서는 안 될 행동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무슨 정치인이 해서 안 될 행동이에요. 정치인들이 이런 거 밝히는 거지 원래 그분 비화를. 그래서 저는 이거 빼박이라고 봐요.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이 부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 이야기하고 싶으면 그때 있었던 회의록에 대한 내용을 까면 된다니까요. 그거 안 하고 정치인이 해서는 안 될 내용이었다라는 애매한 수준의 말을 한다는 게 참 기가 막힌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사실관계만 딱딱딱딱 확인을 해보면 이거 뭐 대통령실에서 했든 안 했든 그 말을 진짜 대통령이 했든 안 했든 거 빼고라도 여의도 연구원장 경질된 거 맞잖아요. 무슨 이유로 경질된지 모르지만 그것만 봐도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인식이 아까 말한 그 뭐 뇌진탕 이런 것만 봐도 이 말이 사실인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죠. 사실관계만 보더라도. 맞습니다. 오죽하면 이 진수 의원이 17대 18대 국민의힘 국회의원 했고 그러니까 국민의힘 전신이겠죠. 그다음에 여의도 연구원 연구위원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여의도 연구원 사정도 잘할 것이죠. 그리고 장관까지 한 일종의 보수 정당에서는 거물급 정치인이었습니다. 꽤 인지도도 있고요. 근데 이분이 자기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왜냐하면 예전에 독재 정권 시절에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학생 예전에 91년도에 강경대 학생이 백골단 쇠밥에 맞아 숨져 있었는데 그걸로 내무장을 바로 사퇴를 합니다. 학생 한 명만 숨져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 여론이 있으면 최소한 내무장관 정도는 먼저 사퇴를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게 진보든 중도든 보수든 그게 왜냐하면 형사 책임 때문에 사퇴를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도의적인 책임과 국민의 생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책임들지 아무도 지금까지 책임지지 않고 왔는데 와 저는 지금도 생각해도 치가 떨립니다. 이 부분은 이태원 이제 아까 구경자 이태원 특조위 빨리 이제 지금 여당이 추천 안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안 하고 늦어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네. 요건 저 어쩔 수 없이 뭐 특검 추천권 이런 거 다 뺐잖아요. 차 떼고 포 떼고 출범했는데 그래도 일단 조사를 해서요. 할 수만 있다면 나중에 최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위해서 이태원 조사위원회 결과를 바탕으로 특검 돌입해서 어떻게 이런 짓을 했는지 근조를 못 쓰게 저는 그런 것까지 좀 수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조를 못 쓰게 하는 세상에 이런 일이. 구교영 기자님, 네. 그때 바뀌었던 여의도 연구원장이 누굽니까? 그 당시에 이제 김용태 전 의원인데요. 물론 이제 논란이 커지니까 김용태 전 의원이 어제 SNS에 해명글을 올렸습니다. 그 제목이 뭐였냐면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달라서 이를 바로잡고도 한다는 내용이었고 그 세부 내용을 보면 저는 여의도 연구원장직을 2023년 3월 8일 김비연 대표 체제가 시작되면서 다음 날인 3월 9일에 사직했다. 따라서 이태원 사고 관련 해임당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은 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에 누가 보더라도 사고의 그런 책임의 그런 끝단에 있는 행안부 장관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공감대가 있었던 것이고 그거는 야당이나 시민사회뿐 아니고 여당에도 분명히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 그대로 해야 될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싶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보면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알게 됐습니다. 보십시오. 159명 그렇게 많은 수가 갑자기 희생이 됐는데 책임자를 바꾸지 않아요. 그게 비정상 아닙니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바꿔야 됩니다. 이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바꿔야 합니다 하는 사람을 잘라버려요. 젊은 해병이 수색 작업 나가가지고 급류에 휩쓸려서 순직했습니다. 그 책임 물어야죠. 누가 그렇게 수색 작업 지시했습니까? 그런데 그 사단장 책임 물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 사람을 잡아 넣으려고 해요. 이건 기본적으로 뭐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이런 상황이 아니고
그걸 뒤집어 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인식체계, 이런 사고방식 도대체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해가. 아까 얼마 전에 대통령이 무슨 마음 건강 해가지고 무슨 전 국민 마음 투자하는 무슨 정신건강. 행사도 네, 예. 정신건강 거기도 갔는데 치료받아야 될 분은 본인 당사자 같아요. 그 부부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요. 정신건강 얘기를 하길래 제가 참 한숨이 나왔어요. 정신건강, 국민들 정신건강 일거에 좋아지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저도 그 알고 생각과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왜 우리가 탄핵 열차가 이렇게 폭주하고 있는지를 좀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전 국민들 정신건강 어디 가서 돈 쓰고 투자하지 마시고요. 탄핵 열차 폭발한 이유를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회 운영위원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나와서 지금 이제 질의 답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오늘 동접자가 약간 저조한 거 국회 운영위원회 생중계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너무 맘 쓰지 마시고 있는 찐 정어리끼리 똘똘 뭉쳐서 시청합시다. 이은주 반장님 글 올려주셨는데요. 예, 뭐 국회 운영위원회 관심 갑니다. 저도 보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기 이렇게 함께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드래곤 하트님 81만 됐어요. 1000만 갑시다 그러셨는데 와. 지금 현재 우리가 화면 오른쪽에 실시간 청원 동의 수 올려드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받아서 올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보다는 조금 늦을 것 같습니다. 80만 3,000명에서 우리가 출발한 것 같은데 지금 8,844명까지 전해드렸는데 드래곤 아트님 81만 됐다는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아마 곧 100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국민의힘 보면 미래가 없어 보여요. 희망이 없어 보여요. 국민의힘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우리 국민이 5천만 명인데 그 60만 명 넘었을 때 그 60만 명 얼마 됩니까? 이따위 소리를 해요. 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네네. 지금 60만 명 몰린 것도 이게 뭐 온라인에서 하다 보니까 다양한 의견 분출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뭐 5천만 명 전체 인구 중에 60만 명이란 비중은 여전히 낮은 수치라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민주당 지금 당원이 얼마죠? 한 200만 명 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어떤 정파성을 가진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도 있는 거고요. 저는 그래서 이게 일반 여론을 전체적으로 대표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침묵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 벤방면을 넘어도 뭐 그런 생각을 유지하시는 그런 건가요? 상황을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아, 네네. 단순히 이 탄핵에 찬성하는 몇 명의 사람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게 탄핵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기에는 뭐 엄중한 문제다 이렇게 저는 저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부터 계속 깨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정광재 전 대변인 지금 한동훈 대변인하고 있던데요. 이 한동훈 그룹의 생각이 저런 거죠. 저렇게 비열하고 비천하고. 저 사람들 제 판단인데요. 제가 나름 온라인 청원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많이 해봤습니까? 한 3, 40년 해봤는데 한 번도 청원 안 해본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국회 청원은요. 청와대 청원보다도 어렵습니다. 예전에 청와대 청원은 SNS 로그인이라는 게 돼요. 보통 우리가 카카오톡이라는 패스 많이 쓰잖아요. 그걸로 로그인이 돼요. 그러니까 따로 회원가입 안 하고 로그인 절차 간단한 거죠. 국회 청원은요. 딱 두 가지만 되는데요. 먼저 본인이 정색하고 회원가입을 해갖고 다시 로그인하고 들어가거나요. 회원가입하기 싫을 때 있잖아요. 어쨌든 우리 국민들이 개인적으로 막 주기 싫으니까 또는 나 한 번만 해야지 하고 그러면 자기 개인 주민등록번호 핸드폰 그다음에 통신회사를 다 입력한 다음에요. 또 개인정보 제공동의를 다음에 그럼 통신회사에서 문자가 옵니다. 그것도 숫자가 6개예요. 가끔 헷갈려갖고 저는 잘못된 번호 입력해서 또 누르고 그랬어요. 4개가 아니라 6개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려면 국회 청원은 보통 우리가 구글에서 이렇게 보통 구글 보면 사람들 간단한 설명하는 건 1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이건 5분 안팎 걸립니다. 조금 빠른 사람도 2, 3분, 3, 4분이면. 그리고 근데 지금처럼 사람들이 바쁘고 민생 문제, 생계 문제 곤란할 때 60만이란 건 지금 이제 81만 돌파했네요. 방금 전에. 네. 81만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국회 역사상 최대 숫자이고 이렇게 가면요. 청와대 청원 최대 청원으로 돌파할 수도 있어요. 잘하면 200만까지 가면 청와대 청원이 100만 넘어가는 게 몇 거 있었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 청원이요.
그리고 이명박 때 기억나시는데 다음 아고라에서 2008년도에 대규모 촛불 뵙기 전에 한 고등학생이 이명박을 탄핵하라고 올렸는데 그때 그 굉장한 화제가 됐는데 그때 한 130만인가 아고라 선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80만 100만이라는 건 실제 하고 싶지만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해석이 안 돼요. 정반대로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경 기자님, 기가 막힌 네. 일이. 그 보는 인식의 기준이라고 그럴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가 이렇게 막 떨어져도 그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공당의 대변인을 했던 분이라고 한다면은 국민적 그런 그 의혹이라든가 여러 국민 동의 청원의 흐름들을 보고 뭐 반성적 성찰이라든가 사과를 하고 뭔가 달라지겠다고 얘기를 해야 맞는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특정 정당이라든가 정파성을 가진 사람들의 이기적인 행동 혹은 그런 걸로 여기는 것 같아가지고 나중에 정말로 아까 사회자도 물었지만 100만이 넘고 그보다 더 많은 수로 향해 간다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 것인지 좀 이해가 좀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수라고 해버립니다. 겨우 뭐 몇 명이 하는 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똘똘 뭉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힘을 보여줘야 됩니다. 본때를 보여줘야 됩니다. 지난번에 꼭 선거 끝나고 나면 반성하는 척하고 민심을 읽는 척하고 그랬다가 또 잊어버리고 그런 짓을 하는 자들 아닙니까? 민심을 보여줬는데도 뭐 5천만 명 중에 뭐 60만 명 이따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요 기본적으로 정치를 할 자격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상병 특검법 지금 이제 우리가 몰아붙이고 있는데 한동훈 후보가 참 이거 가지고 지금 재미를 좀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코너에 몰릴 것 같기도 하고 앞으로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왜 한동훈 특검법 한다고 그래? 아니 최혜병 특검법 한다고 그래. 그거 곧 탄핵으로 가는 건데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하니까 탄핵은 내가 제일 잘 막을 수 있다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일단 그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일종의 공포 마케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공포 마케팅이요? 예. 아, 이러니까 나중에 이게 뭘로 이어지고 뭐 탄핵까지 할 거다. 이런 식의 마케팅의 이 과정이거든요. 그런 단계까지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고요. 그런 일은 제가 막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잘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이라 하면 탄핵으로 가는 그런 얘기를 지금 몇몇 분들이 노래 부르듯이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나요? 뭐 제가 되면 그런다. 근데 그런 공포 마케팅. 그런데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그래요? 지난 3월에 예. 지난 작년 3월에 예. 김기현 대표가 당대표에 5% 있다가 막 몰려들어 가지고 막 굉장히 지원을 했고 예. 인위적인 지원을 통해 가지고 당대표가 됐었죠. 예. 그 당시에도 탄핵이 되니 누가 되면 탄핵이 되니 누가 배신의 정치니 이런 얘기 그대로 있었어요. 똑같은 레파토리입니다. 제일 잘 막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요, 임세현 대변인님. 아니 그러면 이거 지금 청원부터 막아보십시오. 이것도 못 막을 거면서 무슨 뭐 어떻게 막을 겁니까? 국민적인 여론이 대통령 탄핵했으면 좋겠다. 임기 다 채우면 안 된다는데 국민 여론 어떻게 자기가 막을 거예요? 예를 들어 검사 시절에 본인이 막 수사하고 증거 조작하고 뭐 한 것처럼 할 수 있어요? 이런 국민적 민의를 못 읽으니까 아직도 저 모양 저 꼴인 겁니다. 국민의힘이나 한동훈 위원장, 전 위원장 같은 경우도요. 그러면 아까 그 잘 얘기하셨네. 인위적 지원으로 인해서 김기현, 5%였던 김기현 그 당시에 후보를 이제 대표를 만든 게 누가 했을까요? 본인과 깐부인 윤석열 대통령이 인위적으로 한 거 아닙니까? 그 법적으로도 위법 사항인 그 당무에 관해서 인위적으로 개입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로 해서 안철수 후보 인위적으로 주저앉혔고 당시에 나경원 대표 그 위원장직 하면서 막 들이받아서 끌어안치고 그 짓 했던 게 본인과 깐부인 지금도 깐부인지 모르겠지만 깐부였었고 그 혜택을 가장 많이 입은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그쪽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왜 단 한마디 말 안 합니까?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됩니까? 본인이 당하니까 또 억울한가 보죠? 지금은? 그때는 윤석열하고 한패가 돼가지고 아마 본인도 김기현 체제에 편승했을 텐데 오늘 이 인터뷰 윤석열 들으면 또 한 번 경로하겠는데요? 무엇이라? 이놈이 나를 지켜준다고 말을 하면서 김기현이를 인위적으로 만들었다고? 그때 그걸 제가 정당법 위반으로 고발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왜냐하면 정당 운영에 그렇게 개입하면 그게 대통령 자체가 직권남용 정당법에는 정확히 그렇게 방송법하고 정당법에는 그런 규정이 특별히 들어있습니다.
외부의 권력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뭐 방송 내용에 그 편성에 개입하면 문제되잖아요. 실제 대부분 판례도 나와 있고 유죄 선고가 있고. 근데 고발 들어왔는데 오늘 보니까 그것이 굉장히 이원적, 이법적 상해였다고 한동훈이 공격을 하네요. 아마 윤석열 입장에서는 한동훈을 내칠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윤석열이 아무리 나쁜 짓을 하고 못된 짓을 해도 탄핵이라든지 축출은 막겠다라는 의지를 보이면서 결국은 윤석열 체제 하에서 본인도 살아남겠다. 윤석열과 협력이 살아남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거기 때문에 국민들로서는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하고 하나도 달라 보이지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경 기자님 분석을 네.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네. 한동훈 후보가 들고 나온 최혜병 특검법 네. 이게 본인 대표 되는데 도움이 될까요? 발목을 잡을까요? 아마도 사실 서두에 사실은 1대3의 현명 아주 뚜렷한 구도를 만드는 데는 최혜병 특검법을 찬성하는 의견이 긍정적으로 작용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보면 나머지 세 후보가 어떤 프레임을 걸었습니까? 배신 프레임을 걸었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결국 이 전당대회 룰 투표라는 것이 8대2입니다. 당원이 8이고 일반 국민이 2인데 일반 국민 2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다른 세력들이 못 들어오게 이런 장치들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지자를 위해 선거를 치르는 건데 지금 1대3의 구도를 만들어 놓은 역으로 3대1의 구도가 돼버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얼마 전에 갤럽 조사 같은 경우에도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 사이에서 과반을 득표하긴 했지만 또 전체로 풀을 넓혀서 하면 50%가 안 된다는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선 투표까지 가게 될 경우에 3대1 구도에서 굉장히 공박을 많이 당하게 되고 표결 결과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탄핵 청원과 관련해서 겨우 60만 뭐 그따위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이제 81만을 넘어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탄핵을 청원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 글이 많이 올라옵니다. 민경님 70대인데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서 참여 못하네요. 조민재님 나도 하고 싶어도 국회 사이트에 들어가는 방법을 몰라서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해달라고 하기도 이상하고 70대 서울 시민입니다. 도도사님 저는 70대인데 청원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네요. 얘들이라도 하라고 해야겠네요.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하고 싶은데도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초록동 여신님 우리 정어리 TV에 쇼츠 영상 많이 보내주시는 분이죠. 탄핵 청원 내일 100만 간다 그러셨는데 오늘 갈걸요? 예, 저는 오늘 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아이 람씨님 카카오나 네이버 아이디로 자동 가입이 안 되고 휴대폰 본인 인증 통신사 문자 받아서 6자리 숫자 입력하고 가입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거치고도 80만 명이 넘는 청원 동의권은 경이롭다고 봐야 합니다. 이걸 단순히 표면에 보이는 숫자로 보면 절대 안 되죠. 저 숫자에 0을 붙여도 되는 겁니다. 저하고 생각이 같으십니다. 아이아이 람씨님. 아까 우리 안진걸 소장님 얘기하실 때 IWOOYI 그러면 이이우님이신가요? 이분이 안진걸 선생님 참으로 훌륭한 분. 이 시대에 저토록 훌륭한 일과 삶을 사는 분 없을 듯 이러시면서 나중에 글을 하나 더 보내셨는데 재산을 안진걸 선생에게 상속하고 죽고 싶은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 말씀대로 50만 원은 대통령 부부한테. 예. 50만 원 아깝죠. 그래도 윤석열, 김건희, 최은순 일가는 합치면 뭐 재산이 최은순 여사의 재산이 안 밝혀졌는데 뭐 몇천억대 된다는 추정도 있으니까 거기는 주지 마시고요. 저희들이 만든 홍길동은행 같은데 기분이 좀 좋은데요. 홍길동은행? 제가 이제 그 생계익에 빠져 있는 예. 그 서민들에게 긴급 생계 자금을 10만 원을 바로 보내줍니다. 무상으로. 네. 대여가 아니라. 그게 홍길동은행인데 최근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방글라데시에서 예, 시작했던 소액 대출은행 같은 마이크로 크레딧은 대출 내주는 거잖아요. 저신용자들에게 그 저금리로 저희는 그게 아니라 10만 원 그냥 무상으로 바로 긴급 지원해 드립니다. 아이고, 제발 좀 작년에 10만 원 이하의 소액절도로 입건된 우리 국민들이 9만 명이나 된다는 걸 보면서 어떤 극단적 선택이나 범죄로 가지 마시고 우리 한번 어떻게든 잘 살아보자, 버텨보자라는 취지로 하고 있는데요. 이 청원이 얼마나 어려운 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릴게요. 일단
이런 청원이 있다는 걸 모르는 국민도 굉장히 많습니다. 언론이 다 보도하지 않잖아요. 그다음에 이게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 예전에 무슨 전두환 노태우를 몰아내자는 청원 전국의 모든 야당과 시민단체가 길거리에서 총동원해도 100만 명 막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100만 서명운동이었어요, 예전에. 그래서 100만이라는 것은 국민의 거의 절대 다수가 집회를 한다는 서명을 한다면 절대 다수가 또는 거의 7, 80%가 찬성한다는 지표입니다. 집회에서도 그렇고요. 서명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국민들이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굉장한 걱정과 두려움이 그렇죠. 있습니다. 그게 공공기관이어도 시간도 걸릴 뿐만 아니라 하도 털려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우리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우리 온 국민 개인정보 다 털려서 국영 기자님도 하루에 지금 10몇 통씩 스팸 오고 있잖아요. 온갖 것에서 보이스피싱, 주식 투자 사기. 그러니까 어디에도 개인정보를 주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 생계도 바쁘고 이거 진짜 보통 그리고 윤석열 정권이 또 그 서버 압수해가지고 서명한 사람들 괴롭히면 어떡하지? 나는 공무원인데 나는 우리 식구 중에 공무원인데 이런 공포도 있어가지고요. 서명이 하기가 어려워요. 요즘 시대에. 근데도 이렇게 하는 건 엄청난 겁니다. 제가 문재인 청와대 청보다 훨씬 더 많은 느낌이에요. 이 정도는요. 100만, 200만 하고 맞먹는 겁니다. 자, 정리를 좀 잠깐 여러분께 해드리고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탄핵 열차가 출발했습니다. 국민들의 분노한 민심이 국회 국민청원 사이트로 몰려들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국회에서 발의해달라 이렇게 요청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청원이 5만 명만 넘어도 회부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5만 명이 뭡니까? 80만 명을 넘어서서 81만 명, 이제 곧 100만 명 넘어갈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탄핵안 발의가 됩니까? 탄핵안 발의해서 통과하는 것까지 일단 단계가 하나 있죠. 발의하는 건 매우 쉽습니다. 요건이요. 국회의원 기자님, 네. 탄핵안 발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제적위원회 그 3분의 2 그 찬성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300명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통과가 3분의 2고 네, 발의는 네. 과반이면 되죠. 과반이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만 가지고 발의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되는데, 네. 그런데 일단 첫 번째 단계가 탄핵안을 통과를 해서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헌법재판소 최종 결정을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가 박근혜 때 해봐서 아시죠. 그런데 지금 3분의 2 200명이 되려면 8표가 부족합니다. 그게 국민의힘에 있는 거죠. 저는 국민의힘에서도 분명히 이거는 이대로는 안 된다.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걸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명색이 국민의힘으로 당선이 된 사람들인데 어떻게 쉽게 오겠습니까? 그거를 푸는 것의 첫 번째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 중대한 위반 어떤 것을 했는지를 가려내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혜병 특검법이 중요한 것입니다. 대통령이 더군다나 법을 공부했던 사람 아닙니까? 법을 휘둘렀던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에 안 걸리는가? 계속 그걸 피해 다니면서 이 짓을 지금 2년째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하나 걸려듭니다. 그동안 말로 할 수 없는 뭐 경제 망친 거, 나라 위협한 상태에 빠뜨린 거, 일본에 넘겨준 거 이런 거는요 좀 추상적이죠. 구체적으로 헌법과 법률 중대한 위반이 있는 거 이걸 잡아내야 되는데 거기에 딱 걸린 게 바로 최혜병 특검법인 겁니다. 최혜병 수사 외압 사건인 것입니다. 아무리 본인이 머리를 쓰고 빠져나가려고 해도 기본 성정이 기본 성격이 막무가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아닌 것을 기라고 우기고 그냥 뭐 내가 맘만 먹으면 어떤 놈이든지 그냥 벌을 줄 수 있어. 내가 맘만 먹으면 아무리 큰 죄를 저질러도 살려줄 수 있어. 이런 생각으로 살아온 자기 때문에 그것을 감추지 못하고 드러나버린 사건이 최혜병 사건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본인이 그냥 야! 왜 이거 되겠어? 이렇게 성질을 내가지고 구체적으로 지시를 한 정황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거 특검하면 다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막아보려고 별수를 다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핵심적인 관계자들 너는 호주 대사로 가, 너는 국회의원 해, 너는 이거 해.
한 자리씩 다 주면서 입을 막아보려고 했지만 진실은 송곳과 같습니다. 반드시 뚫고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세상에 밝혀질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혜병 특검법 통과가 매우 중요한 것이고 특검을 해서 조사를 하다 보면 이런 것들 다 나옵니다. 그런 순서들을 우리가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되는데 여기에 힘을 모아주는 것이 지금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국회 국민청원 우리가 열심히 해서 이거 왜 필요한지 지금 보십시오. 겨우 60만 명 이따위 소리 하지 않습니까? 600만 명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정어리TV 이 일에 함께 하려고 합니다. 힘을 모아줘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말도 아닌 소리 짓거려대는 조선일보가 왜 조선일보입니까? 많이 보니까 그렇습니다. 많이 봐야 됩니다.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 있어야 싸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함께 하자라는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최혜병 특검법 이걸 뭐 하니까 김은국 가수 해병대 특검 반대 국민대회 또 이런 게 있었나 봐요. 여기에 참석해가지고 가짜 해병, 좌파 해병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정말 김은국 씨 볼 때마다 딱 합니다. 어쩌다가 저렇게 됐을까? 응? 해병대원들의 명예에 먹칠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김규현 변호사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누가 우리 보고 좌파 해병이랍니다. 여기 계신 해병대 전우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좌파입니까? 여러분들 무슨 공산주의자세요? 해병대는 나라와 국민을 위한 군대입니다. 국민의 아들이 억울하게 순직을 했는데 그 진상을 법대로 그 죽음의 원인을 밝히려고 한 수사단장을 수사기록 한 장도 안 본 대통령이 경로하고 그 부하들은 해병대는 왜 말을 하면 안 듣느냐고 겁박하면서 사건을 축소하고 보직해임하고 항명죄로 엮어서 누명을 씌웠습니다. 이런데도 해병대가 나서지 않는다면, 분노하지 않는다면 그게 정상입니까? 안진걸 소장님, 예. 김규현 변호사 잘 아시죠? 예, 요즘 볼 때마다 자주 뵙고 보면은 있습니다. 참 올바른 생각 갖고 있고 아주 예. 제대로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정어리TV 한번 나오시라고 그러세요. 예, 제가 예.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아예 모시죠. 좋습니다. 예, 분위기가 좋으니까. 저분은 이제 민주당 후보로 나온 적이 있으세요. 아. 그래서 본인은 오히려 그동안 잘 안 나섰어요. 왜냐하면 또 그 김웅 같은 사람들이 저 민주당 뭐 앞잡이들이다 놀릴까봐. 그래서 원래 대표는 국민의힘 당원입니다. 정원철 해병대 해병이었는데 그 대표가 정원철 대표라는 분인데요. 그분은 국민의힘 당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원도 여러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아니지 않냐 하면서 꾸려진 거예요. 근데 이제 새를 모는 과정에서 당연히 다양한 정치 세력이나 다양한 성향이 있는 분들이 모여든 건데 좌파로 보니까 이 국민의힘 당원 출신 대표님이 내가 국민의힘 당원이었는데 어디서 좌파라고 하냐 헛소리를 하냐고 그게 절규하시더라고요. 예. 아니 저는 그야말로 김흥국 그 가수가 있었던 집회 있잖아요. 거기 계신 분들 뭐 빨간 옷 입고 있었던 진짜 그분들이 해병 맞냐고는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동원된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있는 거죠. 여러 가지로. 몸만 한때 해병인 모르지만 이 해병대가 정의자유 해병대라고 되어 있는데 정의와 자유를 짓밟는 짓을 김흥국 씨가 하고 있는 거죠. 김흥국 씨는 뭐 제가 이렇게 뭐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뭐 이것도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같은 동료 연예인 한 분이 굉장히 그 뭐 좀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거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다음 카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커뮤니티 다음 카페. 그래서 다음 카페에 가입을 좀 해라라고 얘기했더니 진짜 카페인 줄 알았다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잘 몰랐다고 그러더라고요. 잘 모른다. 현실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사람 에피소드가 많죠. 많죠? 예, 많은데 저는 그 뭐 좋아요. 본인도 연예인이지만 정치적인 생각이 있고 소신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거 하면은 그냥 깨끗하게 깔끔하게 하면 되지. 끝나고 나서 뭐 밥 안 사냐고 따지고 뭐 그런 거는 보면 좀 그렇죠.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후배 해병대들하고 생각이 다르면 다를 수 있는데 그걸 좌파 빨갱이로 몰면 안 되죠. 그냥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하면 오케이 하고 넘어갈 텐데 아직도 그런 수법을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 아까 이제 약간 뭐 정강재 대변인이 뭐 60만밖에 안 되는데 뭐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이번 청원 이렇게 나섰을 때 왠지 이런 식의 반응일 것 같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수준이 전혀 민의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60만 명밖에 안 되는데 그 뭐 민주당 당원만 해도 200만 명이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논리라면 그러면은 국민의힘도 당원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 청원 같은 거 안 합니까? 뭐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 뭐 반대한다 이런 청원 하나 못 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은 뭐 손 없어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런 반응까지 나와요. 지금 뭐 윤석열 탄핵 이 부분은 김정은 지령이었다라는 그런 극우 유튜버에서 또 이런 반응 나옵니다. 뭐 애초에 아이고. 저는 이럴 거라고 판단했어요. 그들은 그러고도 남았고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니까. 아무튼 민주당이 이번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기 전에 해병대원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해서 진실에 목마른 민심의 갈증을 해소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강유정 대변인 발언을 들어보시죠. 국민에게 항명한 대가는 참혹할 것이다. 어제 있었던 해병대원 순직 및 수사외압 사건 특검법 국정조사 촉구 범국민 집회에서 나온 말입니다. 떳떳하다면 해병대원 특검법을 수용하십시오. 또 거부한다면 그건 자백입니다. 거부권이 부도덕한 정권의 가림막이 되어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몰락의 속도만 높일 뿐입니다. 이번 주 4일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기 전 해병대원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해 진실에 목마른 민심의 갈증을 해소하겠습니다. 별의 순간은 끝났습니다. 이제 벌의 순간만이 남아 있습니다. 표현이 참 라임이 괜찮네요. 별의 순간은 끝났다. 예. 벌의 순간이 남았다. 구경 기자님. 네. 지금 안 그래도 이제 그런 그 별의 순간이 끝나고 벌의 순간이 온다고 하다 보니까 국회에서 이제 여러 가지 논의들이 한창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운영위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예. 대부분 보니까 3실장, 7수석, 3차장 대부분 다 출석을 한 것 같고요. 다만 제가 방금 전에 이제 대화의 내용들을 양상들을 체크를 해봤는데 일단은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를 지켜본 이후에 특검을 판단한 것이 순서다. 이런 종전의 말을 반복을 했고요. 김건희 여사의 그런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이건 좀 세게 얘기했습니다. 불법적인 녹취와 촬영을 한 저급하고 비열한 공작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배후에 누가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는가라는 물음에 동의한다라고 답변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최혜병 특검 관련해가지고는 경로설이 사실 화두였는데 그 김태호 1차장이 오늘 출석해서 그 경로하셨는가라는 고민정 의원의 질문에 그 실제로 들은 적이 없고 주제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라고 일단 부인하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2부에서는 운영위원회 관련된 내용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지요. 천명님께서 애청자 여러분 국가의 흥망성쇠를 생각하사 좋아요, 구독으로 참 언론사로 갈 수 있는 초석이 되어 우리들 미래 후세들에게 좀 더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가지 않으실런지요. 지금 현실이 힘들다 해도 정어리 때 정신으로 십시일반 함께해요 하면서 5,000원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제 마음속에는 여기에 공이 한 6개 더 붙은 느낌입니다. 천명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뜸봉새님 슈퍼챗 보내셨는데 메시지가 일빵빵빵빵 만인데 어떤 뜻인지 제가 궁금한데 뜸봉새님 설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그라미님 백운기 정치 1번지도 200만 청원도 200만 가야 합니다. 그러셨는데 예, 고맙습니다. 자, 1부에서 왜 우리가 특검법 빨리 통과시켜야 되는지, 앞으로 탄핵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왜 필요한지 생각해 봤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2부로 이어가지요. 예,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언양 불고기 매번 주문하시는 수량이 하루 생산량을 넘어서기 때문에 사전 예약으로 주문을 받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진행했던 2차 사전 예약 물량은 오늘 다 발송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일주일간은 3차 사전 예약 시작합니다. 사전 예약 기간에 완판 행진을 기록하고 있는데 정어리몰이 추천하는 언양 불고기 아직 못 드셔보신 분들 이번 기회에 서둘러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진행했던 뒷고기도 물량이 다 떨어졌는데 조금만 더 해달라는 부탁이 많아서 정어리몰에 특별히 부탁을 했습니다. 주말 동안 추가 물량을 긴급 공수를 해왔다고 하니까요. 늘 여러분들한테 양질의 상품을 좋은 가격에 제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정어리몰이 준비한 제품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분은 지금 국회에서 운영위원회 열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민주당이 이번에 상임위원회 가지고 오면서 가장 신경을 썼던 상임위원회가 3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법사위, 과방위, 그리고 운영위입니다. 운영위를 왜 가져오려고 했는가? 운영위는 국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보는 것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대통령실이 소관 부처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어떤 부분들을 물어보려면 운영위를 열어가지고 따지는데 운영위가 딱 여당이 이렇게 차지하고 있으면 그냥 서로 짜먹고 대통령실에서 무슨 짓을 해도 제대로 감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운영위가 무슨 운영위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야당이 딱 운영위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당연한 거죠. 사실은 숫자대로 하는 거니까. 오늘 운영위가 열렸는데 그 부분에 한번 보시죠. 예, 비서실장님, 7월 31일 국가안보실 회의 자료 요청이 있었는데요. 자료가 정말 없나요? 오후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그 국가안보실의 회의와 관련된 자료를 그 보안상 제출하지 못하는 것으로 저희들 입장을 좀 정하고 있습니다. 예. 다 보안이래요, 임세현 대표. 아니 보안인 게 있고 아닌 것들도 있어요. 물론 대통령실 비공개 회의 자료 같은 거는 뭐 사안에 따라서 안 낼 수도 있는 건데 사실 저 국가 7월 31일에 저 자료 다 아마 녹취까지 있을 겁니다. 녹취까지 있고 다 기록물로 남아 있어요. 없으면은 저는 업무 혜택인 겁니다. 저거 없다면 없으면 없는 대로 이거는 또 지적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안보에 관련된 중요한 사안 때문에 제출을 못한다면요. 지금 그 의원들이잖아요. 헌법기관이 의원들한테만 내서 의원들끼리만 보면 됩니다. 예를 들면 그 지금 운영위에 있는 의원들 아니면 뭐 간사라던가 그분 대표라던가 이분들만 보시면 돼요. 안보 때문에 그게 문제라면요. 안 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있는데 안 내는 겁니다. 있는데. 회의록 전체를 내라는 게 아니라 사실은 무슨 국가안보 뭐 북한 문제 또 외교 국방 아주 민감한 현안을 달라면 안 되죠. 보통 그런 경우는 이런 국방 정보위도 보면 국정원에서 브리핑하고 자료 없이 구두 브리핑하고 여야 간사가 귀로 듣고 일부만 공개하잖아요. 근데 이건 뭐냐면 그냥 고 최여병님 사건과 관련된 자료만 내라 이거예요. 뭐라고 보고 올라왔고 국방비서관이. 그래서 그 전날 분명히 이종섭이랑 해군 참모총이랑 모여서 박종훈 단장 상당히 닮았네요. 지금 보니까. 아, 대령님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나 사인까지 하고, 와, 잘했어. 너무 훌륭해. 그랬는데 갑자기 그 다음날 이종섭이 올라가서 이종섭은 물론 이제 회의 순방 때문에 못 가, 이제 출발하려고 그랬는데 국방비서관이 아주 잘된 보고를 하는데 이렇게 딱 하니까 뭐야 이거? 누가 윤석열 처벌하려고 넣었어? 사장 요 자료만 내라는 거잖아요. 그 과정만. 그때 무슨 논의가 있었는지. 처음에 분명히 국방비서관은 제가 보기에는 좋은 식으로 발전했겠죠. 왜? 국방장관이라든지 해군 참모총장이 다 잘된 수사라고 그렇게 들어가지 않았겠어요? 보안이 아니라요. 저들이 말하는 보안이 아니라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아하. 네. 뭐 안 보입니다. 우리가 그 화면도 몇 번 보여드렸죠. 그거 보셨죠? 안 보입니다. 아, 안 보입니다. 네. 안 보는데 이렇게 망원경 같이 생긴 한번 보여드려요? 네. 그거 혹시 보여주실 수 있어요? 금방
우리 정어리 PD들이 저거 빨리 찾으니까 저거 보세요. 안 보입니다. 저게 지금 현재 안보 현실입니다. 저 술병 아닌가요? 맞습니다. 아, 저거 정말 너무 잘 만들었네요. 아직 못 보셨구나. 네. 저도 저걸 처음에 보고 그래도 쌍하우 형은 제대로 끼었네. 군대도 안 갔다 와서 거꾸로 볼 줄 알았더니 그랬더니 그게 또 양주병이더라고요. 네, 위스키병이고요. 참 기가 막히세요. 검사 위에 술병, 술병 위에 여사. 예. 이렇게 자 느낌이 오네요. 확 오네요. 그런데요. 지난번에 국민의힘이 국회 안 들어오고 보이콧 할 때 법사위에서 단독으로 입법 청문회 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그때가 좋았다 하는 생각 갖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맞습니다. 이번에 운영위도요. 국민의힘 들어와서 아니나 다를까 시작하자마자 땡깡부터 부립니다. 개판을 치려고 작정하고 온 거죠. 그게 지금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러한 위법적인 정인 채택 강행과 또는 출석 정원 강요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우리 국회가 지켜야 하는 상권 분립, 언론 독립, 그리고 자유로운 경제 행위에 대한 침해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정말 갑질입니다. 강민국 의원님 말씀 좀 정리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좀 말씀 좀 그러니까 오늘부터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아니 위원장 말씀 좀 정리해 아니, 주십시오. 대표님, 나는 네. 뭐 위원장이랑 발언도 안 하겠지만 박찬대 대표님 지금 아니 의원 발언권을 줘놓고 이렇게 중간에 또 말씀하시는 건 또 뭡니까 그게? 예? 말씀 좀 정리해 주세요. 네. 이게 지금 대표님 말씀이 협치입니까? 말씀 예? 좀 정리해 주세요. 예? 손가락질하지 이게 마시고. 협치예요? 예? 그 좀 정리하고 있잖아 지금. 예? 그 의원 이야기 하는데 아직 못 배웠군요. 아니 민주당 아버지는 그렇게 가르쳐요. 예? 자, 민주당 강민국 아버지는 의원 그렇게 마이크 가르쳐요? 꺼주시기 바랍니다. 아예 시비를 걸자고 작정하고 나온 거지요. 아니 그리고 위원장을 인정하지 않을 것 같으면 뭐하러 뭘 신청하고 그렇습니까? 지금 위원장이라고 안 부르고 박찬대 대표라고 부르겠다라고 하고 저런 자리에서 발언하면서 민주당 아버지 이런 얘기 하는 것은 아예 회의를 저럴 때 속셈은 빨리 깽판을 놔가지고 제대로 진행이 안 되도록 하자. 이런 속셈 아니겠어요? 그리고 저 표정과 태도 보십시오. 저희 발언 내용도 문제지만요. 태도, 손가락질 빡빡하고 반말 빡빡하고 사실 저 자리는 그 국민의힘이 민주당으로만 있는 자리 아니에요. 저 우리 국민한테 보여주는 자리거든요. 저런 태도들이 국민한테 시비 거는 거랑 똑같습니다. 국민한테 반말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국민한테 손가락 차는 건 똑같은 거예요. 저건. 저 나중에 국회나 정책 교과서 나오겠는데요. 어떤 회의를 합법적인 필리버스터가 아니라 상임위에서 회의를 깽판 내는 교보로 나오겠는데요. 태도, 뭐 뉘앙스, 말투, 발언, 내용 전부 다 깽판의 최악의 교보를 딱 보여주네요. 강민국 의원 기억하겠습니다. 예. 아예 마음 먹고 저렇게 예, 마음 들어왔다는 먹고 걸 알 수가 있고요. 예. 어제 오늘 운영위원회 앞두고 정진석 비서실장 뭐 이렇게 고위 당정 협의가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했던 발언들을 들어보면 오늘 어떤 식으로 국회 운영위원회 대처하겠구나 다 예상이 됐습니다. 어제 정진석 비서실장이 했던 얘기부터 먼저 들어보시죠. 이 여당의 대승적 수용으로 정상화의 첫 발을 띄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국회법과 관례를 무시하며 편법 운영하는 그런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복 입은 군인들과 장관을 겁박하고 모욕 주는 일까지 버젓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논의되는 민생대책과 국정 운영에 필요한 고견들 대통령님께 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고견들이 있었는지 저기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고교영 기자님.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저게 어떤 거냐면은 어제 이제 국회에 대한 비난을 사실은 많이 했습니다. 그 정진석 비서실장만 한 게 아니고 한덕수 국무총리도 한 입을 모아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놓고 오늘 이제 운영이 나와서 이제 제안한 것은 정무장관직도 신설을 추천했다고 밝힌 겁니다. 뭐냐면은 여야 간의 협치와 소통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관직을 신설해서 야당을 전담할 수 있는 국회를 맡아서 처리할 수 있는 장관을 주겠다는 것인데 전에 저렇게 총을 쏘고 오늘 그런 얘기를 하고 운영에 저런 깽판을 놓으면은 뭐 야당 입장에서 어떻게 느낄
바뀔까요? 제가 보기에는 좀 앞뒤로 불가해한 접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다 그 마음을 먹고 들어온 것 같은데요. 야, 너희들 이번에 우리 가는데 알지? 민주당 애기들이 우리 괴롭히지 못하게 잘 막어. 뭐 이랬겠지요. 그런데요, 이제 운영위가 열렸는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대통령실 보는 거잖아요. 김건희 그 명품백 어디 있는지 그것부터 빨리 제시하라고 해야 될 겁니다. 국민들이 너무너무 궁금해해요. 국민들 궁금하는 것부터 풀어줘야죠. 그리고 뭐 국고에 보관하고 있다면서요. 그럼 뭐 보여주면 되지. 궁금한데.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대통령 기록물 현장 조사하자 이런 제안을 했던데 들어보시죠. 명품백은 도대체 어디에 어떻게 보관되어 있습니까? 대통령 기록물 보관 대장에는 무엇으로 기재되어 있습니까?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은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공직자윤리법 제15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받은 물품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온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이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주장하고 있기에 우리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 기록물이 어떤 형태로 어디에 언제부터 어떻게 보관되어 있는지 현장 조사 등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 마침 김건희 씨가 나와 있으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아, 이제 그 백 어디 있어요? 아유, 내가 썼지. 백을 어디다 써요? 머리에다 써요? 그냥 사용해버렸어. 그러면 그래서 제출 못하죠. 그래서. 아, 그래도 그걸 뭐 지금 국민들이 궁금해하니까 다시 포장을 해서 어디다 넣어놓든지 그렇게 좀 해야지. 그런 머리도 안 돌아갑니까? 아, 나 머리 별로 없어요. 왜 아실지 모르겠어요. 너무 좋아갖고 이미 쓰셔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용했죠, 당연히. 기록물 대장이나 기록물 창고에 없을 겁니다. 이미 본인이 써버려가지고. 아, 근데 그걸 썼다면 그냥 이렇게 다시 그러면 처음에 가져왔던 그 상자가 없어져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상자 없이다도 누구를 주지 않았으면 그냥 슬그머니 집어 넣어놨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좀 상식적이지 않나요? 그거 먹는 것도 아니고. 그거 씹어 먹었나? 그러니까 뭐 양주 같은 경우는 먹었다가 치고. 그건 먹었을 거고. 그거는 책은 먹었을 버렸고 것 같고. 양주는 먹었고. 네, 책은 갖다 가방은, 버렸고. 네. 가방은 옷장에 있겠죠. 누군가의 옷장에. 너무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남을 주지 않았으면 네, 네. 슬그머니 지금이라도 뭐 대통령 기록물에다가 갖다 놨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언제 입고했는지만 밝히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걸 못하니까 지금까지 발표를 못하는 나 거죠. 그게 궁금해요. 그거 네. 먹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 어디 있는지. 갔을까? 예. 심지어 이제 이명수 기자는 아니 내 거니까 돌려주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할 거면 차라리 돌려줘라. 그런데 화장품도 있죠. 어디 있는지 몰라요. 진짜로요. 화장품은 써버렸을 거고. 썼을 거예요. 명품 창고에 뒀다는데 세상에요. 청와대에 옹사할 명품 창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기록물 보관소가 있을 텐데 그 기록물 보관소에 갖다 놨다는 것도 너무 기가 막힌 거잖아요. 아니, 뇌물을 기록물 보관소에 갖다 놨다? 반환 창고에다 넣었대잖아. 반환 창고. 근데 반환 이 말이 창고라는 게 모순이잖아요. 처음에 반환 창고라고 그랬어요. 반환 창고에다 넣었다 그랬어요. 네. 그러면은 반환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안 해주고 반환 창고를 해요. 아, 처음에 반환 창고라고 반환 했나요? 창고로 했어요. 맨 처음에 반환 대통령 창고라는 것도 실명이 있대요? 반환 창고라는 게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을 해야죠. 그러니까 운영위에서. 반환 창고에 넣었다고 했으니까 그거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겁니다. 반환 창고에 있다고. 차 파는 머스마님이 당근에 중고로 처분했을 듯 그런데 그건 아니겠죠? 그건 아니고 네. 고유 일렬 번호가 있기 때문에 그럼 다 티 나죠. 만약에 이거 당근에 중고로 처분하면 훨씬 더 값이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최근에 그 백이 못 구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일부 명품들은 중고가 더 비싼 경우가 있습니다. 예. 처음에 대통령실하고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의 윤핵관들이 반환 창고에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이제 그럼 반환 창고 어디냐 그러니까 국가기록물청에서 기록물 창고에 있다는 식으로 말을 바꾸니까 다 거짓말이니까. 진짜 저는 야당 의원님들도 오늘 운영이 끝나고 용산 집무실로 갔으면 좋겠어요. 자, 기록물 창고나 반환 창고 찾으러 왔습니다. 보여주세요 하고 좀 더 행동을 더 감해야 됩니다. 예전에 윤석열 그 검찰 시절에는 청와대 막 뻑뻑 들어와가지고 뭐 자료 다 가져가고 이랬었어요.
그렇죠.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압수수색 거부한다는 네, 거 통보했는데도 그 청와대 입구까지 와서 막 퍼포먼스 벌였잖아요. 의도적으로. 우리도 고의적으로. 그렇게 해야죠 이제. 악의적으로. 구경 기자님 혹시 오늘 네. 운영이 현안 질의에 좀 더 뭐 특색 있는 거 뭐 그 들어볼 아까 제가 만한 게 있던가요? 소개해드렸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건희 여사 문제가 나오니까 그런데 어쨌든 정진석 비서실장이 굉장히 강경한 톤으로 얘기를 했고요. 더군다나 제가 주목했던 부분은 아까 말한 대로 그 배우가 누구가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보는데 동의하라는 물음에 동의한다고 답한 부분이 굉장히 좀 이렇게 수사 국면 중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결국은 수사의 결이라는 것이 이런 방향으로 흐를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지심을 좀 갖게 됐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누가 보더라도 7월 31일 VIP 경로설이 있었다고 하는 안보실 회의 내용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모르쇠로 일관하는 분위기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사안의 그 시발, 최혜병 사건의 시발이라고 할 수 있는 굉장히 기준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이제 임재은 그 전 대변인이 말씀하셨지만은 그 기록물을 통해서 확인을 하건 필요한 조치들이 응당 오늘 오후라든가 저녁 내에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부산이 대위님이요. 이거는 우리 임세은 대변인께서 읽어주면 딱일 것 같은데 너무 많아. 아직 못 찾았어. 이사할 때 쪼만한 거 흘렸나 봐. 너 받은 선물이 너무 받은 많아가지고. 선물이 너무 많아서 네. 이사할 때 쪼만한 거라 네. 흘렸나 봐. 그렇게 저 쓰시는데. 파우치 조그마니까 네. 아유 너무 많아서 내가 그 조그만 파우치는 참 흘려버렸네. 너무 많아. 큰 것도 많거든. 그렇죠. 줄 서서 받으셨죠? 네. 줄 서서 그렇죠. 받으셨죠? 네, 신라 듀티프리도 줄 세놓고. 신라 면세점 그 백에는 뭐가 들어있었을까요? 내가 그래가지고 선물 너무 많아서 책은 도저히 무거워서 책은 갖다 버렸지. 보스 형님 TV께서요. 디올백 다음 주 진품 명품 방송에 나올 예정입니다. 근데 우리 여사님이 들으면 화날 뉴스가 하나 있더라고요. 예. 그 디올이 딱 집어서 디올백으로 뉴스가 나왔는데 원가가 8만 원도 안 한답니다. 그러니까요. 제작 원가가. 예. 노동 착취를 통해서 그렇게 했다고. 근데 구경 기자님도 언급해 주셨는데 저도 걱정이 되는 게요. 정진석이 굉장히 여권의 지금 권력자잖아요. 근데 저렇게 말하면 사실상 윤석열을 대신해서 최재형을 조져라. 최재형 배우까지 다 캐라. 빨갱이들이 있을 거다. 북한이 있을 거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최재형 목사님이 벌써 4번 소환을 받았고요. 오늘 7월 4일 날 또 소환을 받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소환한 번은 이분만 지금 불러다 조지고 있는데 5번 소환인데 최재형 목사 이 분위기면 최재형 목사 기소하겠는데요? 이은주님이 구속영장 청구도 할 수 있고 이런 글 주셨어요. 모든 뇌물들은 최은순 씨가 가져나간다는 가사 도우미의 인터뷰가 유튜브에 돌아다닙니다. 이미 팔아서 현금화했거나 뇌물 돌려막기에 쓰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셨는데 그런 유튜브가 뭐 내용이 있나 보죠?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최은순이 다 가지고 간다. 뭐 그런 얘기가 옛날에 도우미가 그 선물 갖고 오는 거 있으면은 다 그 어머니가 가져간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이런 것들이 좀 낱낱이 밝혀지는 그런 시간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요. 끝으로 조국혁 신당의 강미정 대변인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김건희 여사가 갈 곳은 간담회가 아니라 서울중앙지검 조사실이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활보하고 있습니다. 언론이 즐겨 쓰는 표현을 빌면 광폭 행보입니다. 300만 원짜리 디올백 수수 사건 이후 언론과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피해 4.10 총선 사전투표마저 몰래 투표했던 때와 비교하면 아주 대담해진 것 같습니다. 마치 이거 왜 이래? 나 김건희야 하는 것 같습니다. 김 여사는 어제 서울 광진구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정신질환 경험자, 자살 유가족, 정신건강 현장 근무자, 자살구조 경찰관 등 10여 명과 만나 간담회를 하고 이들을 격려했다고 합니다. 지난해부터 자살 예방, 마음 건강 등에 관심이 많았다는 설명을 덧붙입니다. 조만간 개식용 금지법에 이어 2호 김여사 관심법이 나올 것 같습니다. 김 여사는 어제 간담회에서 누구에게나 인생을 살다 보면 찾아오는 삶의 위기, 어려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깜깜한 밤하늘이 나를 향해 무너져 내리는 듯한 불안감을 경험했었다라고 했다죠. 김 여사의 인생 최대 위기는 아직 오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깜깜한 밤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날들이 앞으로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후경 기자님, 밤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다. 그 얘기 김건희 씨가 그 간담회에 가가지고 한 얘기죠? 본인 네, 아마도 입으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언제였을까요? 깜깜한 밤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게? 글쎄요, 뭐 매 순간이지 않을까요? 이분은 하도 돋보이고 싶어서 안달난 분이다 보니까 그동안은 안 돋보였잖아요. 그 안 돋보일 때마다 밤하늘에 별이 무너지는 그런 심정이었나 네. 보죠. 저는 주가 조작 걸렸을 때, 잔고 조작 걸렸을 때, 서울 양평 고속도로 걸렸을 때, 명품백 뇌물수수 걸렸을 때, 이럴 때 그런 아니 근데 그동안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할 때는 안 걸렸는데 이번에 다 걸렸네 하면서 어떤 분은 수술이 잘못됐을 때 그럴 수도 그거는 있겠네요. 뭐 계속 하시면 되니까 계속 발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도. 국민들의 분노는 이미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도 듣지 않는 저 사람들을 향해서 빨리 탄핵을 해달라는 국민들의 국회 청원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현재 81만 2천 명을 넘어섰는데요.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탄핵 열차는 출발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그 탄핵 열차 종착역까지 잘 가게 할 수 있을지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연료도 필요하고 중간중간 매우 위험한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혜도 필요합니다. 담대함과 지혜로움,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들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오늘 댓글 남겨주신 분들 선정해서 글래모에서 드리는 정어리 선크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정어리물의 언양불고기 그리고 뒷고기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늘 여러분들에게 양질의 상품을 좋은 가격에 제공하기 위해서 정어리물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슈퍼챗 보내주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안마르따님, 안진걸 팬카페 탄핵 청원 500만을 기원하며 백운기 안진걸은 정의다 하셨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황애경님도 5만 원이나 슈퍼챗 보내주셨네요. 쪼사루스님 6월 29일 정어리 빵 나눔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또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천명님, 안종기님, 영파리님 슈퍼챗 보내주셨고요. 변함없이님 탄핵열차 연료비에 보탭니다. 더욱 가열차게 운행해 주십시오. 졸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감사드리고 아까 디올백 다음 주 진품 명품 방송에 나올 예정이다. 보스 형님도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정어리 선크림 받으실 분들 김부길님 이제야 알게 됐다라는 걸 주셨죠.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얘기. 드래곤 하트님, 최정주님, 채리님, 산드라님 오늘
댓글 선정했습니다. 산드라님께서는 40만 대의 윤석열 탄핵 동의했어요. 아들도 탄핵 동의하고 캡처해서 보내면서 엄마도 하라고 해서 엄마는 진작에 했다고 하니까 우리 엄마 최고라고 하더군요. 대통령 탄핵 동의하는데 최고라는 말을 들으니 씁쓸하기도 하더이다. 그러셨죠? 예. 무지개 숑님 청원 대기 시간 4시간 2분 28,622명 대기 접속. 안진걸 소장님 대기가 네. 더 많이 늘어났네요. 예. 아마 이제 주말 사이에 화제가 됐잖아요. 예. 그 다음에 점심시간이잖아요. 오전에는 월요일날 출근하면 보통 직장인들이나 작업자들 바쁘잖아요. 주말 사이에 이제 업무가 밀려 있으니까. 그다음에 아마 이제 점심 먹으러 가면서 또는 도시락 드시면서 좀 도시락이나 편의점 사실 전부 다 한번 들어가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100만 오늘 이 분위기면 100만 가능할 것 같고요. 200만까지 갈 것 같은데 청와대 청원보다 훨씬 더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는 3,400만 느낌입니다. 그렇죠. 전 뭐 오늘 중으로 100만 넘어가서 팍팍팍 이제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힘을 좀 모아야 할 때입니다. 임세현 대변인님, 안진걸 소장님 앞으로 월요일날 나오시는데 토요일날 집회 같은 데서 좀 볼만한 장면이 있거나 그런 거 네. 있으시면 소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구교영 기자님, 네. 오늘 패널 3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7월의 첫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아주 좀 새로운 날 같은 느낌이지 않습니까? 마음을 새롭게 다지고 이제 2024년 하반기 우리가 더 파워업해서 제대로 이채양명주 심판의 불씨를 다시 살려보도록 합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탄핵 저절로 되는 것 아닙니다. 반드시 그 전에 저자의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 잡아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채양명주 심판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다 밝혀내서 말도 못하게 나올 겁니다. 그날을 저절로 기다린다고 오지 않습니다. 그날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졸지 않고 깨어서 그날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